모든 팀원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팀장, 정말 공정한 리더일까요? 신입사원에게는 알아서 해보세요. 그런데 7년차 직원에게는 메일 보내기 전에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두 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방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간섭처럼 들리는 말이기 때문이죠. 좋은 리더는 모두에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다르게 대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 전공자가 알려주는 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홍선영TV의 홍선영입니다. 팀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늘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세히 알려줘야 하고 조금 업무가 익숙해지면 가르치고 피드백을 해야 하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믿어줘야 하고 충분히 잘하게 되면 맡겨야 합니다. 켄 블랜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에서는 이것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은가가 아닙니다. 이 팀원에게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관 펠릭스 프랑크푸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등하지 않는 것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것은 없다. 리더십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2주차 민수 씨의 사례를 볼까요? 처음으로 고객 제안서 작성 업무가 주어졌어요. 민수 씨는 의욕이 넘칩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서 만들어 보세요. 팀장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해봐야 빨리 배우지. 이런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뭘 알아서 하지?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지? 우리 회사는 제안서에서 뭘 중요하게 보는 거지? 신입에게는 알아서 해 라는 이 말이 자율이 아니라 막막함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 이번 업무는 처음이니까 지난 제안서 3개를 먼저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고객 현황하고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요. 오후 3시까지 초안을 만들어 오면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처음에는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상황 대응 리더십에서는 이런 팀원을 열정적 초보자라고 부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지시가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건 통제가 아닙니다. 그 시점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민수 씨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 씨도 이제 일을 몇 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것도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거절도 당했고 보고서를 올리면 계속 수정해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팀장님,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처음 가졌던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에 다 알려줬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죠. 라고 말한다면 해결될까요? 이제는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같이 봐줘야 합니다. 이번 고객은 어디에서 제일 어려웠나요? 접근 방법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고객이 거절했을 때 질문을 하나 더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도형입니다. 방향은 리더가 잡아주되 이제는 설명하고 질문하고 피드백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지도형은 실력도 더 키워야 하고 흔들린 자신감도 다시 살려줘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이상 계속 가르치는 게 답이 아닌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때는 지원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가 이제 대리가 됐습니다. 업무 자체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고객도 잘 만나고 성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만 되면 계속 팀장을 찾아옵니다. 팀장님, 이번 건 A안으로 가면 될까요? 이메일 이렇게 보내도 괜찮겠죠? 팀장은 그때마다 답을 줍니다. A안으로 하세요. 이 문장만 바꾸고 보내세요. 일은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수 대리가 또 찾아옵니다. 팀장은 속으로 생각하죠.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혼자 결정을 못하지?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 답을 알려준 사람이 팀장일 수 있습니다. 민수 대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확신을 키울 기회마저 리더가 계속 가져간다면 당연히 다음에도 다시 리더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안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민수 씨가 말합니다. 저는 A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정도 맞고 고객이 요청한 조건에도 더 가깝습니다. 그때 팀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판단한 대로 진행해 보세요. 이게 지원형 리더십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계속 답을 주면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오히려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지원만 해줘도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리더가 한 발짝 빠져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민수 씨는 이제 과장이 됐습니다. 7년 동안 주요 고객을 담당했고 문제가 생기면 팀장이 말하기 전에 해결책까지 준비합니다.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수 씨에게도 팀장이 여전히 입사 2주차 때처럼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메일 보내기 전에 꼭 보여주세요. 미팅 전에 저한테 먼저 보고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확인받고요. 처음에는 필요했던 관리였는데 이제는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건은 맡길게요. 진행 방향은 판단해서 가시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만 공유해주세요. 이게 바로 위임형 리더십입니다. 팀원은 성장했는데 리더십이 그대로라면 관리가 간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차 김민수 과장에게는 앞으로 무조건 위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연차보다 중요한 건 이 업무에서의 수준입니다. 상황 대응 리더십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민수 과장은 기존 고객 관리에서는 누구보다 능숙합니다. 그러니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해외 신규 사업을 맡았습니다. 협력사도 처음이고 시스템도 처음 접했습니다. 그 업무에서는 어떨까요? 다시 초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직원이라도 특정 업무에서는 팀에서 가장 능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 대응 리더십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지시형, 저 사람은 위임형 이렇게 등급을 붙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리더가 봐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업무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업무를 해낼 자신감과 의욕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리더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 업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지? 공정한 리더십은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을 다르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팀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천 개의 기업에서 리더십과 소통을 강의해온 홍선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